오만전자,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5만원대라는 말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7월까지만 해도 8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조만간 다시 9만전자가 된다는 기대가 나왔는데 불과 3개월 만에 5만원대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적어도 4조 2천억 원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차이가 컸죠. 3,400이 얼마냐면요, 연봉 1억씩 주면서 365일 동안 3,400명을 부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삼성전자는 DS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 이름으로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사과문을 보면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의 위기론을 언급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한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리가 목적인 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고 인정하는 건 나 못난 놈이요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상장 5만 전자에 물린 주주들은 분노가 여전하죠.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위기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삼성전자의 위기를 만든 이유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역동성이 없어졌다. 물론 다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로지 사업적 관점에서 왜 삼성전자가 어렵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는 데이터의 처리와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배경엔 AI 기술 산업의 성장이 있는데요. AI의 핵심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원래 이 역할은 주로 CPU, 이 중앙 처리 장치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CPU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빠른 연산 속도가 중요한 요즘 AI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는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GPU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른 것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뭘 잘 만들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센터처럼 쓰임새가 많아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해온 제품군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AI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파트는 주력이 아니기도 했고 최근에 이 부분은 대만의 TSMC라는 엄청난 강자에 밀려서 수주 부진과 낮은 가동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이 AI 대세의 덕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GPU도 원래는 게임 그래픽을 위한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병렬 연산 때문에 AI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기까지는 엔비디아가 좀 운이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가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드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도 삼성전자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비중이 많습니다. 이 범용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까지 널리 쓰였지만 상대적으로 기능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범용 반도체 사업에서 중국이 싼값에 물량 공세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요새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핵심 카드로 중국한테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SMIC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 결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5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이 범용 반도체도 경쟁사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얘네가 가격을 확 낮춰서 시장에 마구잡이로 푼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사야 하는 기업들은 비슷한 품질을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중국산을 점점 더 많이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메모리 사업은 일부 모바일 고객의 재고 조정 및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 영향 때문에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들이 싼 값에 시장에 풀리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분야인데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할 만큼 기술적 선두를 굳혔고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기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과거의 성과에 취해 안주했기 때문이다. AI의 대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과 부정론이 섞여서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뭐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재들마저 떠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계속 거세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삼성전자가 제일 잘 알겠죠. 사업은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